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단호한 한마디에 휘청거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규제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 오만한 계산은 곧 치명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총리의 선언과 대기업들의 투자 보류, 기술자들의 집단 귀국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붉게 물들고 의회가 뒤집힌 순간 세계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과 자존심을 가진 한국에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언론 앞에 행정명령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이제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한순간에 한국 인력의 미국 진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다. 워싱턴의 공기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사태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서울 청와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밤을 새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총리는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 없는 동맹은 없다. 만약 미국이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멈춘다. 이 말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향해 정지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가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워싱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시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하지만 뒤에서는 다급한 전화가 오갔습니다. 남부 주지사들과 대기업 로비스트들은 불안에 떨며 백악관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투자가 멈추면 공장도 일자리도 모두 위기에 빠진다. 이제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신만만해하던 그 순간 한국은 세계를 향해 똑똑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된 파트너가 아니다. 대등한 목소리를 가진 주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에밀리 카터는 그날 뉴스를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2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했던 그녀조차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다. 한국 국민들은 TV 앞에서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때다. 라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은퇴한 세대,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 우리가 키운 인재가 없이는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은 당당했습니다. 백악관이 잠시 안도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한국의 선언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지 불과 이틀 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한 장의 공시가 불씨가 되었죠.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LG, 현대, SK가 동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의 비자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현지 투자와 신규 채용을 전면 보류한다. 불과 몇 줄짜리 보도자료였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 남부와 서부에 자리 잡은 대형 공장들 수천 명이 일하는 현장들이 단번에 멈춰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반도체, 배터리 관련 주식이 줄줄이 폭락을 시작했죠.
뉴욕 증권거래소 전광판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코리아 쇼크 코리어 샤크. 한국의 투자 보류 선언으로 미국 제조업과 금융시장의 대혼란. 기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결정이 월가를 뒤흔든 건 역사상 처음이다. 워싱턴 정가도 술렁였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즉시 백악관을 찾아와 트럼프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서둘러 해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한국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미국 시장 없이는 못 버텨요. 그러나 현장은 대통령의 낙관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공장 노동자들의 항해 집회를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멈추면 우리 지역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진다. 는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미시간, 텍사스, 애리조나에서도 똑같은 불안이 번졌습니다. 이 소식을 지켜보던 에밀리 카터 기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장면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단결된 목소리로 미국을 향해 멈춰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실제로 미국 경제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결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표 직후 유럽연합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내부는 분열되었습니다. 월가의 거대 금융사들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제조업 주식은 끝장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 타협하라. 하지만 트럼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룰을 정한다.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의 오만은 곧 더 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마저 한국 관련 종목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내 한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CNBC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고가 실제로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뉴스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거리 카페마다 사람들은 신문을 펼치며 드디어 제대로 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70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끌고 기술 강국으로 키워낸 세대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룬 성과가 드디어 미국을 흔드는 카드가 됐다. 그 자부심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에밀리 기자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선언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워싱턴은 아직 이를 얕잡아 보지만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작은 나라의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흔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시장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 보류 선언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로 그 다음 주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조지아의 SK 배터리 공장, 미시간의 LG 배터리 라인, 그리고 애리조나의 반도체 생산 현장까지. 미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던 핵심 시설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의나 일시적인 반발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인들 자존심이 상해서 잠깐 떠나는 거겠지. 워싱턴의 관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곧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이탈 인원이 수십 명을 넘어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 곳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돌아가던 장비가 갑자기 멈춰섰고 미세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인도와 베트남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만졌지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설비의 경고음이 계속 울렸고 생산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미국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이었다. 에밀리 카터 기자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텅 빈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던 자리였습니다. 그 대신 낯선 얼굴의 대체 인력이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에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공백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공백. 미국 정부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대체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인력은 있었지만 숙련이 없었던 겁니다. 값싼 노동력으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기술이 빠져나간 자리. 바로 그것이 한국 기술자들의 힘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투자 보류가 아니라 실제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주식이 연달아 폭락했습니다. CNBC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아메리칸 리스크 한국 기술자 없는 미국 제조업, 언제든 멈출 수 있다. 이 장면은 한국 국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일궈온 기술력, 세계 어디서도 대체할 수 없는 숙련의 힘이 당당히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의 5070대 시민들은 뉴스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결국 사람이 나라의 힘이다. 우리가 키운 아들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기자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발을 빼는 순간 미국의 공장은 멈추고 세계 시장은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무기는 총알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숙련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집단 귀국으로 미국 전역의 공장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도 균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다. 대체 인력은 충분하다. 언론이 과장해서 시장을 흔드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장의 실상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연일 공장 가동 차질과 생산량 급감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공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언론 탓을 하며 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공장이 멈추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 로비단체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신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고,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납품이 지연되면
수천 대의 차량이 쌓여버린다며 아우성쳤습니다. 경제계의 목소리는 백악관의 담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기자 클럽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강경책을 지지하던 기자들도 점차 한국의 전략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 카터 기자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우왕좌왕하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백악관의 오만한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백악관의 오판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점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결단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파도는 이미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의 동요였습니다. 워싱턴이 언론 탓을 하며 허둥댈 때 서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한마디는 지진처럼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5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경제방송의 앵커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시점도 발표 방식도 메시지도 완벽하게 조율된 듯 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정밀 타격이었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즉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원칙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거칠게 따졌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경제전쟁입니다. 한국을 얕보다가 우리 모두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룰을 만든다.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현장은 그의 말과 달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배터리 라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빠져나간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카터 기자는 총리의 발표 장면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카드, 세계를 설득할 명분과 네트워크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새로 쓰려 하고 있다. 이날 이후 서울의 반격 카드라는 말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카드가 미국을 무너뜨릴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의회에서 역사적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안보 긴급 사안으로 소집된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인물은 바로 현역 해군작전 사령관 윌리엄스 제독이었습니다. 군사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독,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게.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독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국 부품이 없어서 정박해 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의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세계 최강의 해군이
한국 기술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니. 제독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걸 자존심 싸움으로 보십니까? 지금 태평양에 떠있는 우리 함대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제독의 붉어진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국민들은 TV 생중계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위터에는 한국 없이는 해군도 없다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에밀리 카터 기자는 방청석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이다. 청문회가 끝나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15포인트 급락했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안팎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의회의 충격은 곧 미국 전체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한마디가 제국의 민낯을 드러낸 순간 워싱턴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10월 3일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홀로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성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서명한 모든 비자 관련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를 발표한 장면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사실상 항복선언 아닌가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곧바로 총리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공정한 원칙 위에서만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대기업들도 일제히 입장을 냈습니다. 투자를 재개하겠다. 그러나 조건은 달라졌다. 기술과 경영의 공동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월가의 CEO들은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안도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백악관의 권력자들은 줄줄이 사임했고 트럼프는 사실상 고립되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다. 초강대국이 무릎을 꿇은 역사적 순간이다. 백기투항. 미국은 드디어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한국은 당당히 새로운 룰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제 한국이 만든 원칙 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세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서울 원칙을 공식 지지했고 중국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도 한국과 기술 동맹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BBC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 원칙의 탄생.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는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먼. 우리가 결국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 옆자리의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나라가 중심이에요. 에밀리 카터 기자는 서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결코 굽히지 않는 정신이었다. 밤이 되어 서울의 야경이 빛날 때 광화문 거리를 거니는 시민들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는 나라. 피해자가 아닌 주도자로 선 자리. 그것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원칙. 그것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새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그리고 국민이 서 있었습니다.